자, 일단 여러분들 이론은 어려워. 이게 실기로 나오는데요. 이론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론 자체는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결론은 쉬워요. 결론은. 그래서 개정 과목 자체를 좀 외워주시면 됩니다. 해보죠. 세무 2급까지 계속 나올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 여기다. 자, 보시죠. 일단 퇴직연금제도가 뭔지 설명 좀 하겠습니다. 뭐냐면은요. 여러분들 제가 어렸을 때 있잖아요. 저 어렸을 때 또는 이제 대학교 때인가? 대학교 1학년 때까지는 뭐로 받았냐면 제가 이제 알바할 때 월급을 봉투로 받았어요. 봉투로. 뭐 조선시대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봉투로 월급 받잖아요. 그러면 이게 은근히 되게 아껴 쓰게 돼요. 막 돈이 눈에 보이거든. 진짜 고맙습니다, 여러분. 막 아껴 써야지. 하나 꺼내 쓰고 막 이렇게 노래방에서 이렇게. 그렇죠. 되게 소중해요. 막 소중한 게 느껴져요. 그렇죠. 네, 그랬는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퇴직연금 제도는 이제 2008년도 요때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고요. 옛날에는 퇴사하면은요 회사가 직접 퇴직금을 줬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IMF 같은 때 이제 회사들이 망했죠. 회사들이 거의 망하다 보니까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못 받는 거예요. 다 이제 퇴직금을 못 받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잖아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퇴직금은 안정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나중에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본다라든지 노년에 내가 생계를 여러분들 유지할 때는 퇴직금 가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회사가 망하면 안정적으로 퇴직금 못 받으니까. 알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옛날 거예요. 이게 임직원이 혹시라도 퇴사할 때 100원 받아야 된대요. 그럼 직접 회사가 임직원한테 퇴직금을 줘버리는 거예요. 알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임직원이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일단 회사가 자신들이 유지가 되고 있을 때, 유지가 된다라는 거 망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냐면 외부에 있는 금융기관 있죠. 외부에 있는 금융기관에다가 퇴직금을 적립을 합니다. 그렇죠? 퇴직금을 적립을 해요. 그러면 나중에 회사가 망했습니다. 그럼 회사가 망하면 퇴직금은 회사한테 있어요? 금융기관에 있어요? 금융기관에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임직원이 회사가 망해가지고 강제적으로 퇴사할 때 퇴직금을 금융기관이 주는 거예요, 여기. 그렇죠? 여기서 주면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퇴직연금 제도는 말 그대로 회사가 퇴직금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을 하는 거예요. 알죠? 그리고 나중에 종업원이 퇴사할 때 외부의 금융기관 퇴직금을 주는 겁니다. 알죠? 요게 퇴직연금제도 일단. 근데 다시 이 퇴직연금 제도가요. 두 개가 있어요. 이걸 외우셔야 돼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 이 두 개를 꼭 외우셔야 됩니다. 여기. 우리 퇴직연금 제도는요. 확정급여형이라는 제도하고요. 확정기여형이라는 제도가 있고 이 두 개를 번갈아서 출제를 해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은 퇴직연금 제도 나오면 급여형인지 기여형인지 꼭 잘 봐주셔야 됩니다. 해보죠. 알죠? 여러분들 결론은 진짜 쉬워요. 결론은 쉬운데 그냥 외워라라고 하면 이게 까먹는단 말이에요. 알죠? 그래서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림으로. 자, 일단 확정급여형부터 해보죠. 확정급여형. 자, 보시면 우리가 급여형하고 기여형은 둘 다 똑같이 퇴직연금 제도니까 회사의 외부에 있는 금융기관이 퇴직금을 임직원한테 주는 건 똑같거든요. 단지 누구 계좌에 퇴직금을 적립하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쪽 잘 보시면 돼요. 금융기관 쪽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자, 우리가 확정급여형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가 회사의 퇴직금 전용 계좌에 퇴직금을 넣어요. 회사에 퇴직금을 주기 위한 계좌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퇴직금을 넣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회사의 퇴직금 통장 안에 퇴직금이 있으니까 회사가 마음대로 쓸 수 있지 않냐. 그런 의심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함부로 못해요.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그런 것들 다 조사합니다. 알죠? 그러다 걸리면 깜빵에서 오래 썩습니다, 여러분들. 퇴직금 그거 유용한 거 진짜 여러분들 범죄.
아셨죠? 그래서 함부로 못해요. 함부로 못해요. 아시죠? 대신에 잘 보세요. 자, 임직원이 퇴사할 때 추정해 봤더니 퇴직금이 100원이래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자, 법인이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넣는다라고 했죠. 근데 법인이 지 퇴직금 계좌에 넣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퇴직금을 임직원한테 준 거예요? 아니면 본인 예금 통장에 저금한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후자죠. 지 계좌에 넣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 확정급여형은 법인이 법인의 퇴직금 지 자기 계좌에 넣는 거니까 예금하는 컨셉이에요. 알죠? 왜냐면 여기서 계정 과목이 갈리거든요. 그럼 예금하는 컨셉이면 비용이에요, 자산이에요? 예금. 자산이에요. 그래서 이 계정, 아이고, 좀 이따 하겠지만 요 예금 계정 과목은 자산 씁니다. 비용 아닙니다. 알죠? 왜냐하면 임직원의 퇴직금 전용 계좌에 쏴야 그때 준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 국민연금 내실 때 국민연금공단에서 그 국민연금을 가만히 내버려 두나요? 아닙니다. 우리 해외 뭐 채권에도 투자하고 해외 주식도 투자하고 국내 주식도 투자하고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퇴직연금 제도는요. 회사가 퇴직금을 잘 굴려줄 금융기관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뭐 KB금융이라든지 이렇게. 알죠? 선택을 하면 그 금융기관에서 그 퇴직금을 굴려요. 알죠? 굴리면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아니, 이익이 날 수도 있고, 손실이 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무조건 시험에 내면 이익 나는 상황은 냅니다. 알죠? 그래서 보실게요. 자, 보시면, 자, 금융기관이 잘 굴려가지고 수익을 20원 냈대요. 그러면 법인 계좌에 120원의 잔고로 이제 불어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임직원이 퇴사를 한대요. 그럼 임직원이 퇴사를 하면 120원 줘요? 100원 줘요? 100원 주면 돼요. 왜 100원 주냐면 임직원한테 줘야 될 퇴직금이 100원인데 계속 안 주고 있었잖아요. 안 주고 있었다가 이제 퇴사했으니까 100원 주면 끝내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해되세요? 근데 반대로 손실 낼 수도 있겠죠. 꼭 수익만 내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또 경기가 어려우면 또 손실 나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반대로요. 손실 냈대, 손실. 반대로 손실 내면 법인의 퇴직금 전용 계좌의 잔고가 얼마로 줄어요? 80원으로 줄죠. 80원으로 주는데 갑자기 임직원 저 퇴사할게요 라고 하면 100원 맞춰줘야 되잖아요. 맞죠? 그럼 새롭게 20원을 다시 예금해줘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 예금은 자산이 되겠죠. 회사의 퇴직금 계좌에 자기가 예금하는 컨셉이니까. 알죠? 그래서 확정급여형에서는 회사가 퇴직금을 본인 계좌에 여기 넣었다라고 하면 계정 과목은 자산 성격입니다요. 비용 아닙니다. 알죠?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운용 책임은 확정급여형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알죠? 이게 그래서 용어 자체가 누구를 기준으로 만든 용어냐면 법인 기준이 아니라 임직원을 기준으로 만든 용어예요. 무슨 말이냐? 임직원의 퇴직금이 확정되어 있다 그 뜻입니다. 왜 확정돼 있을까요? 임직원한테 퇴직금을 안 줘서 그래요. 알죠? 근데 우리는 임직원 입장에서 회계 처리하는 게 아니라 회사 입장에서 회계 처리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확정급여형 나오면 종업원이 받을 퇴직금이 정해져 있어요. 그럼 종업원 계좌에 안 쌌으니까 법인 입장에서 지계좌에 넣어놨다 그 뜻이기도 해요. 이해되시겠어요? 전 그렇게 마인드맵이 잘 안 그려지시면 그냥 암기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한테는. 이 계정 과목 곧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정 기여형 할게요. 기여형. 확정 급여형하고 기여형은 달라요. 급여형은 퇴직금이 정해져 있는 거고, 기여형은 임직원이 기여한 것만큼 받아가라 라는 뜻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 보시죠. 자, 여기 그림의 차이가 있어요. 아까 했던 확정 급여형은 우리가 법인의 계좌에 넣는 거고요. 여기 있는 확정 기여형은 회사가 개인의 퇴직금 계좌 있죠? 퇴직금 계좌에 넣는 겁니다. 이 차이. 위의 차이요. 자, 그럼 보실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회사 입장에서 임직원 개인의 퇴직금 계좌 있잖아요. 이거는 예금하는 컨셉이에요? 아니면 퇴직금 주고 있는 컨셉이에요? 그것도 주고 있는 컨셉이죠. 단지 퇴사하기 전까지는 못 찾을 뿐 분명히 주고 있긴 하거든요, 여러분들. 알죠? 그래서 얘는
예금이 아니라 지급이에요, 지급. 지급이기 때문에 얘는 계정 과목의 성격이 자산이 아니라 비용이 돼야 됩니다. 알죠? 요거 캐치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오케이. 자, 그러면 잘 보실게요. 그러면 우리가 기여형에서는 추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추계획이 퇴사할 것을 대비해서 추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퇴직금을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기여형은. 주고 있기 때문에 추계획이 없어요. 알죠? 근데 급여형은 퇴직금을 주기 전까진 회사에 계좌만 넣는 거니 계속 추계획이 남아있는 거고. 그 차이, 그 차이. 자, 그래서 추계획이 없다, 이 뜻이고. 자, 근데 이제 금융기관이 열심히 굴렸습니다. 굴려서 수익을 20원 냈대요. 그러면 이제는 120원이 법인 계좌에 있어요. 임직원 퇴직금 계좌에 있어요. 임직원 퇴직금 계좌에 있잖아, 120원이요. 맞죠? 그럼 나중에 임직원은 퇴사할 때 본인 통장에 있는 거죠, 120원이. 이걸 다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근데 반대로 금융기관이 손실 냈대요. 손실. 예. 그러면 이제 임직원 퇴직금 계좌에 80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퇴사할 때는 본인 계좌에 들어가 있는 80원밖에 못 찾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확정 기여형은 이 운용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임직원한테 있죠? 법인이 아니라. 그래서 개인 기속이에요. 그래서 이거죠. 개인 너희들이 기여한 것만큼 받아가라 라는 거예요. 왜냐면 본인 계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확정 기여형은 이렇게 마인드면 연결해 하시면 돼요. 정 안 되시면 암기하시고. 확정 기여형은 임직원 너희들이 기여한 것만큼 받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임직원 계좌가 왔다 갔다 하니까 당연히 기여한 것만큼 받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임직원 계좌에 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용 이렇게 마인드맵 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암기하시거나. 알죠? 대부분 암기로 하시더라고 주로. 이렇게 생각 마인드맵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알죠? 자, 이렇게. 알죠? 그래서 그림으로 설명하면 좀 이해를 좀 하시더라고요. 말로 하는 것보다. 알죠? 자, 그러면 이건 그림이고요. 우리는 그림 그리는 문제가 아니라 분개를 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분개할게요. 자, 보시죠. 분개. 제가 분개는 모르고 지금 거꾸로 했어요. 기여형이 왼쪽이고 급형이 오른쪽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해보죠. 자, 일단 운용 책임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말 문제로 내겠죠, 주로. 자, 기여형은 임직원이 기여한 것만큼 받아가니까 임직원 책임. 그렇죠? 그 다음에 급여형은 임직원의 퇴직금이 딱 고정돼 있으니까. 맞죠? 그럼 법인 책임이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법인. 안 나옵니다, 시험에. 자,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주로 요 금융기관에 불입할 때 나오는 거예요, 회사가. 그렇죠? 금융기관에 우리가 퇴직금 넣을 때. 근데 아까 우리 확정 기여형 같은 경우에는 비용 처리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퇴직금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 퇴직급여죠. 예, 그래서 외워주셔야 돼요. 확정 기여형은 퇴직급여로 처리하시면 돼요. 암기입니다, 암기. 자, 하지만 우리가 확정급여형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회사의 퇴직금 전용 계좌에 넣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예금하는 컨셉이니까 자산이라면서요. 맞죠? 이제 계정과고 새로 나와요. 이렇게 회사가 회사의 퇴직금을 굴리기 위한 전용 계좌 있죠. 얘를 퇴직연금을 운용하기 위한 자산이다라고 해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계정 과목 씁니다. 암기입니다, 암기. 알죠?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요거 거꾸로 쓰는 분들 꽤 많거든요, 실제로. 그렇죠? 왜 거꾸로 쓰시냐면 그냥 암기만 해서 그래요. 아까 했던 그림 이해 안 하시고. 맞죠? 그림을 일단 이해하셔야 오래 남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용어 자체가 전부 다 임직원 입장에서 쓰여져 있다라는 거 아시죠? 회사 입장이 아니라. 그래서 그래요. 자,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운용수익 발생이에요. 우리 기여형은 운용수익을 누가 가져가냐면 임직원이 가져가죠. 임직원 계좌가 불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임직원 계좌가 불어나는 회계처리를 회사가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래서 확정 기여형은 운용수익의 회계처리가 회사가 없어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하지만 확정 급여형은 회사의 퇴직금 전용 계좌 잔고가 불어나잖아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대변의 이자 수익. 왜냐면 우리 금융기관한테 금융기관에게서 벌어들인 건 다 이자 성격으로 봐서 이자 수익 잡아 원칙이.
자, 이자수 있었고요.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만큼을 늘리면 되겠죠. 잔고가 100원에서 120원 되게 하려면 20원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되시겠어요,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퇴직금 지급 시. 그럼 여러분들 금융기관이 퇴직금을 지급하면 기여형에서는 임직원 개인 계좌에서 나가죠. 그럼 임직원 개인 계좌에서 나가면 회사는 회계 처리할 게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하지만 이 확정급여형은 회사의 퇴직금 전용 계좌 잔고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대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감소하는 거예요. 알죠? 그리고 우리 이때서야 추계액이 감소하죠. 급여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추정되는 부채를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쌓아놓잖아요. 맞죠? 그랬다가 이때 주면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감소하겠죠. 이때서야 추계액이 없어지는 거니까. 되세요? 근데 이것보다 만약에 더 나가면 이때는 퇴직급여라고 하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그래서 시험에서는 당연히 여러분들 낚아야 돼요. 그럼 낚으려면 당연히 둘을 비교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불입시를 주로 많이 내요. 요거 원래 낚을 수 있으니까. 아시죠? 요거. 자, 됐어요. 자, 그럼 다시 우리 유인물 2페이지. 실기 유인물이요. 자, 실기 유인물 2페이지에 24번입니다. 24번. 24번 입력 좀 부탁드려요. 회사 안 받고 오셔도 돼요. 1100번입니다. 그대로. 자, 보시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기여형입니다. 기여형.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실게요. 여러분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변에 퇴직급여였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셔서 하시려면 자, 기여니까 임직원 계좌가 변화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회사 입장에서 회계처리니까 임직원 계좌의 퇴직금을 예치한 게 아니라 쏜 거죠. 쏜 거. 그래서 비용인 거예요. 이렇게. 알죠?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우리한테 암기가 있잖아요. 최후의 수단. 암기하시거나. 그래서 500번 때 퇴직급여 잡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이거 페이지 설명 안 드렸죠? 여러분 그 22번 있잖아요. 22번은 51, 52라고 적으시는데 51, 52. 그 22번 문제 있죠? 거기다가 51, 52라고 적어주시고 22번에다가 동그라미 22번 51, 52 그 다음에 23번은 53페이지 그 다음에 방금 했던 24번은 54페이지 24번 제가 별표라고 했나요? 아, 별표입니다. 24번 별표 자, 그 다음에 25번도 별표 여러분 25번 좀 부탁드려요.
자, 보시죠. 아이고, 어디갔냐. 자, 여기 확정 읽어보시면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죠. 맞죠? 그러면 임직원이 받을 퇴직금이 확정돼 있어요. 왜 확정돼 있냐면 임직원 계좌에 안 쌌으니까 확정이 돼 있죠. 아직 안 줬기 때문에.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의 퇴직금 전용 계좌에 예금한 컨셉이니까 퇴직연금 운용자산 잡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디냐? 여기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대변에 현금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교재 361페이지 좀 다른 유형이 있어요. 교재 361페이지 가보실래요? 교재 361. 회사 바꾸지 마시고 여러분들. 회사 바꾸지 마시고 그냥 입력해주세요. 너무 귀찮잖아 왔다 갔다 하기. 자, 361페이지 5번입니다. 5번. 맨 위에 5번. 361페이지 5번이고요. 입력 좀 부탁드려요. 회사 안 바꾸셔도 돼요. 우리 입력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냥 입력되어 있으면 아래다 입력 부탁드려요. 그냥. 자, 보시죠. 자, 일단 여러분들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의 운용 수익이 발생하면 회사의 퇴직금 전용 계좌 잔고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8월 31일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늘리고요. 30만 원. 그리고 우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벌어들이는 건 성격이 이자 성격이라고 했으니까 대변에 이자 수익. 이렇게 적는 게 원래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 요 계정 과목 쓰셔도 됩니다. 여기 퇴직연금 운용수익이라는 계정 과목 써도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여기 아래 여기 수익이에요. 이거 퇴직연금 운용 요거 써도 되고 이자 수익 쓰셔도 되고 원래 이자 수익 원칙이지만 둘 다 인정합니다요. 가급적 혹시 불안하시면 이자 수익 쓰시고 알죠? 혹시나